안녕하세요. 토담비 RC 강사 이규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2017년 들어서 여러분이 1월에 보는 시험인데요. 지난 작년에 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좀 시험이 앞쪽에 있죠. 여러분이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상당히 조금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만큼 저와 함께 마지막 정리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입니다. 여러분 문제 풀 때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항상 뭐예요? 보기를 보셔야 돼요. 보기를 보시면서 꼭 문제에 어떤 타입의 문제인지만 파악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밑줄을 보든 보기를 보든 상관은 없어요. 무조건 보기를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유형 파악하시고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거. 그것만 신경 써주시면 여러분이 상당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보자마자 여러분 무슨 문제예요? 그렇죠. 인칭 대명사 문제예요. 문제가 특별하게 어렵게 나오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소유격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자리 파악을 해서 바로 보시면서요.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뒤에 무조건 명사해서 목적어니까 목적격 그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덩어리째 보시면서 전치사 뒤에 밑줄 다음에 포지션까지 이렇게 묶음이죠. 이 한 덩어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명사 앞에 들어가는 소유격이 정답. 그래서 정답은 허가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죠.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에 뭐 이런 되게 쉬워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오답을 나타냈던 문제인데요. 보시면 보자마자 멋이 보이시죠? 멋이가 부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멋이를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 비동사 보이시죠? 그럼 비동사 뒤에 뭐가 정답? 형용사가 정답. 그래서 여러분이 정답을 A번으로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멋이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형용사나 부사 같은 거를 절대 수식할 수 없어요. 멋이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거나 아니면 비교급이나 어때요? 최상급을 강조해주는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포인트가 다르게 보이시죠? 그래서 멋지를 본 순간 어때요? 기본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비교급인 무어가 포인트로 들어간 후에 품사를 보셔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C번이 됐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비교급 강조부사 여러분이 외우시는 거 있었잖아요. 혹시 뭐예요? 그렇죠. much, 그 다음에 even, 그 다음에 still, 그 다음에 far, 그 다음에 a lot. 이제 간혹가다. 작년에도 이제 시험에 우리가 마크들리라는 표현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마크들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초단어 특이한데라는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외우셔야 돼요. 마크들리. 눈에 띄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크들리 말고도 또 추가적으로 쓴다면 significant 있죠. significantly 아니면 considerably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런 단어들 다 좀 묶어주시면 좋겠다. 좋습니다. 꼭 좀 암기 꼭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 보시면 요거 여러분들이 실수를 정말 많이 하는 문제 타입인데요. 보자마자 전치사 문제예요. 그리고 뒤에 뭐 나왔어요? Monday 나왔죠. 그래서 월요일이니까 정답은 뭐예요? On Monday. 보통 Monday나 앞에 나오면 무조건 오늘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번에는 Monday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여기에 묶어져 있는 표현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수거 형태로 뭐가 있냐면 be 다음에 스케줄 있죠. 그래서 scheduled to do 형태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패턴이라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전치사가 나올 때는 for 플러스 명사거든요. 뒤에 시간이 올 때 그게 이제 시간이어가지고 6시 이런 시간들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와도 다 항상 마찬가지예요. 항상 for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케줄이고 어때요? 여기서는 리스케줄이지만 같은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for가 정답이다라는 거. 꼭 표현으로 반드시 묶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자, 다음 104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4번 보시면 although, also, in case 보이시죠? 자, 품사 형태로 나름 구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했네요. 자, 그러면 although는 접속사고 also는 부사고 in case 접속사, so 대 접속사예요. 접속사의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만 확인 작업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보시면 동사가 fell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was라는 동사 나온 거 보이세요? 동사가 2개예요. 동사가 2개있기 때문에 접속사 정답이죠? 그래서 누구 지워요? also 지워버려요. 그러면 although, in case, so that이에요. 자, 그러면 부사절이 3개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석하시는 게 여러분한테는 가장 포인트적인 빠른 포인트가 될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so that 있죠? so that은 주어 다음에 조동사가 와요. 뭐가 온다고요? 조동사. 그래서 보통 can이나 may가 보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 눈에 딱 보시면 없잖아요. 그래서 과감히 지우신 다음에. 근데 어차피 여러분 해석했으면 깔끔하게 풀 수는 있었긴 했어요. 근데 해석을 조금 잘 하셨어야 됐겠죠. 그래서 although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고 in case는 그렇죠. 뭐예요? 뭐뭐인 경우에란 말도 좋지만 뭐뭐인 경우를 대비해서란 뜻이에요. 경우를 대비해서. 이 뉘앙스를 살려주셔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communications라는 것은 어때요? 되게 어때요? secret, 비밀이 어때요? 비밀을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번 결정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회사를,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수니까, 그죠? 회사인 것 같아요. 회사를 인수하는 거에 대한 결정을 비밀에 붙였다는 얘기죠. 뭐를 대비해서 그 거래가 fail through 어때요? 취소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래가 잘 성사되지 않을 거를 대비해서, 그죠? 비밀에 붙였다라는 형태였기 때문에 뉘앙스 자체로 우리가 인케이스를 잡아낼 수 있었겠죠. 좋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얘 동의어가 in the event예요. 얘 또한 뒤에 대시 생략될 수 있어요. 오케이? 알아주시고요. 얘네들은 오브가 붙어가면 전치사로 돌변한다라는 거. 그래서 전치사와 접속사 잘 기억하시고요. 저것도 인케이스도 마찬가지니까 묶어주시면 되겠네요. 좋아요. 다음 105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기를 보자마자 여러분 딱 돌아오자마자 어떤 문제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비교급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이하고 하일리를 구분하는 문제의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왜 또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뜻도 비슷해요. 하이는 뭐예요? 높게란 뜻이에요. 높게. 근데 하일리는 정도를 나타내면서 매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우 좋다라고 할 때. 덩어리째 여러분들이 하일리 보자마자 떠오르는 게 있었으면 제일 이상적으로 풀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보시면 regarded 보이시죠? 그래서 아는 사람은 이미 정답은 D번에 highly regarded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하나 더 써드리면 우리가 highly recommended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케이, recommended. 아니면 qualified 있죠? qualified. 그래서 highly qualified candidate, highly recommended candidate 이렇게 묶어서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우 추천을 잘 받은 후보자, 매우 어때 자격이 어때 자격을 잘 갖춘 후보자 이렇게 쓴다라는 것까지 묶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보기 타입 나오면 반응해 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아까 생각처럼 쌤 이거 비교급 최상급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뭘요? 짝꿍을 찾아요. 그래서 비교급이면 대니 있고 최상급이면 앞에 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포인트에 따라서는 약간 이제 없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그거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짝꿍이 될 만한 거 있었는지만 확인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106번 가볼게요. 어휘 문제예요. 어휘 문제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건 혹시 일형식 동사 아니야? 아니면 2, 아니면 3, 4, 5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거든요. 근데 보통 일형식인지 아닌지만 구분하는 게 제일 좀 반응하기가 빠르고요. 어차피 다 타동사고 뒤에 목적어를 갖고 있다면 뉘앙스 문제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의미적으로 파악을 해봐라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해석 들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선적으로 보면 apply라는 단어는 타동사로도 쓰이지만 자동사로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뜻이? 그렇죠? apply to 어디에 적용하다. for는 뭐예요? 지원하다. 요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포인트, apply 묶어 주시고요. 나머지는 다 타동사예요. assign은 어때요? 할당하다, 배정하는 거. 그 다음에 obtain은 얻다, 획득하다. sustain은 뭐예요? support 해주는 거예요. 지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단어를 잘 아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회사의 어때요? short term profit이죠. 단기 수익이에요. 단기 수익이 어때요? 충분하지 않아요. 이 사업을 뭐예요? 사업을 할당하거나 얻거나 어때요? 서포트, 지지하는 거나 어떤 게 맞겠는가를 보시면 되겠죠. 어때요? 어때요? 경제 침체 내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침체 시기에, 그렇죠? 경제 침체 시기에 회사를 어때요? 서포트, 어때요? 지탱할 수 있을 만큼의 어때요?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얘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sustain.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형식별로 구분하시고 그게 아니면 목적어하고 묶어가지고 의미적으로 바로 판단하시면 된다. 다음 107번 가겠습니다. 자, 107번 보시면 이거 역시 뭐예요? 접속사냐 접속부사 이런 거 물어보는 성향이 있긴 하네요. 자, 그런데 접속부사인데 얘만 접속사예요. 자, 운이 좋으면 얘가 정답이고요. 그게 아니면 해석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보세요. 올라가서 봤는데 뭐가 있어요? and라는 접속사가 있죠. 본 순간 even if 지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사수를 안 세도 이미 우리가 안다라는 얘기죠. 접속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주저 없이 바로 해석하세요.
해석하면서 잡으시면 돼요. therefore는 뭐야? 그러므로라는 뜻이죠. therefore. 그다음 if so는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앞에 내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내용과 같다면 이런 식의 의미겠고요. neverthe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해보시면 어때요? 모건은 어때? 영어 문학을 어때요? 열심히 공부했었죠? 오케이? 어디에? 대학 때 열심히 공부했어요. 영문학에 대해서. 그런데 어때? 그는 뭐야? want to. 추구하기를 원한다. 그죠? 그의 경력을 어디에서? 정치 분야에 대해서. 그죠? 그럼 어때요? 여기에서는 영문학인데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학교에서는 열심히 어때요?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어때요? 그죠? 정치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원한다. 그죠? 정치에 대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반전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nevertheless가 정답.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nevertheless는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할 게 뭐가 있냐면 nonetheless예요.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 여러분이 조금 특이하게 생각하는 게 notwithstanding이에요. notwithstanding. 얘도 뜻이 똑같아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으시면 좋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뜻도 좀 꼭 좀 잡아주시고요. 간단하게 이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미 보기에서 얘하고 뜻이 같잖아요. 이렇게 접속사하고 접속부사 뜻이 같은 애를 굳이 냈다라는 얘기는 정답일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헷갈리게 만들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넣어서 말을 만들어 보시면 훨씬 더 빠르게 맞출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거 참조해 주시면 좋고요.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드리면 이제 부사 얘기 나왔으니까 그렇죠. 전치사도 있잖아요. 전치사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despite 있죠. despite도 알아주시면 좋죠. 하나 더 뭐예요? in spite of. 요거까지 잡아주시면 좋아요. 됐을까요? 오케이. 요 정도면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108번 가보도록 하죠. 자, 자리 패턴의 이제 구조에 관련된 문제라는 게 눈에 들어오시죠. 그러면 앞뒤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밑줄 앞에 보면 뭐 by 나온 거 보이세요? 몰라도 그냥 by ing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뭐 함으로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by 다음에 ing 만나 판단하시면 돼요. 그때 판단하실 때 조금만 바로 신경 써주시는 게 밑줄 뒤에 과연 목적어 있는가예요. 목적어가 있어 없어요? 여기에 confirmation message라고 목적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ing가 정답 하시면 돼요. 이제 고민하실 텐데 팩스도 이거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보시면 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관사가 있고 명사가 나온 상태에 pp가 앞에 들어가 있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이런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혹가다 여러분들 이 분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꾸미는 것처럼 해석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관사가 있는 거는 꼼꼼히 찾아보시는 게 맞다. 아시겠죠? 꼭 좀 그것만 부탁을 드려요. 나머지 것들은 팩스가 들어간다면 팩스하고 어때? 메시지인지 어부터 이렇게 메시지하고 명사가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A번. 다음에 시험에 나오더라도 우선적으로 ing 써놓고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다. 자, 다음 10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표현 문제네요. 표현 문제인데 available, confidential 이런 다 보이세요? 뜻을 다 알아야 되겠죠? available는 이용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고 confidential은 그렇죠. 기밀이라는 뜻이고 entitled는 그렇죠. entitled 보는 순간 표현이 떠올라야 돼요. 그죠? 뭐예요? be entitled 다음에 뭐 써요? 전치사 to를 쓰죠. 그거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뜻이 뭐예요? 뭐뭐 할 자격이 있다라는 뜻이죠. 뭐뭐 할 자격이 있다. remarkable은 이제 어때요? 뛰어난이라는 뜻이죠. 눈에 뜨는 이라는 뜻이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보자마자 be 해놓고 to 나왔잖아. 정답은 이미 entitled이겠죠. 그래서 be 이건 표현이 중요하니까 정리하면 be entitled 다음에 to 명사 아니면 to do 형태까지. 동일 표현으로는 이 자리에 뭐예요? eligible 들어보셨죠? 아마 그래 저거 맨날 나오는 거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전치사가 for로 바뀐다라는 특징이 있죠. 투부정사도 똑같이 오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110번 갑니다. 110번 보시면 형용사고 부사고 비교급의 형용사, 최상급의 형용사 나온 거 보이세요? 짝꿍 찾는 게 우선이에요. 짝꿍부터 찾는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시면 짝꿍이 있어요 없어요? 짝꿍이 없는데 앞에 뭐예요? 더 보이세요? 근데 여러분 third라는 단어 보이죠? 이거 보자마자 정답은 최상급.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최고라고 할 때는 third 빼고 이거 빼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장 비싼인 거고요. 세 번째로 비싼다고 할 때 우리가 third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the third most expensive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최상급을 바로 정답으로 쓰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오케이? 근래에 이렇게 우리가 부사와 관련된 형태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서수와 함께 최상급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최상급이 나올 때는요. 항상 보면 범주의 표현이 있어요. 범주. 그래서 어떤 것들 가운데서 아니면 어떤 영역 안에서 이렇게 범주의 표현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범주 표현이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었긴 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 잡으셨으면 됐을 것 같고요. 다른 범주 표현은 없었네요. 좋습니다. 다음 111번 가보도록 하죠. 111번 보시면 보기를 보시면 접속사 들어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문제 나오는 걸 보면 접속사끼리 구분하는 것보다는 접속사인지 아닌지를 물어볼 때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속사가 보기 하나라도 보이면 동사 수를 세시면서 혹시 동사 관련된 게 들어갈 만한 게 접속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면 돼요. 자, 동사가 몇 개인가 보시면 여기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동사가 하나가 더 있죠. 그런데 접속사가 여기 하나 더 있는 거 보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동사 하나, 동사 두 개인데 접속사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접속사가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접속사 which는 지우시면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쳐다보시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available 다음에 for하고 딱 들어가 있는 형태죠. 자, it는 각각인데 그다음 각각이고 it은 그것이고 도우즈는 뭐예요? 그렇죠. 특별한 포인트가 없다면 여러분은 뭐뭐 하는 사람들이란 단어가 떠오르셔야 되겠고요. 도우즈가 나오면 항상 뒤에서 꾸며주는 말이 나와서 꾸며줘. 그래서 뭐뭐 하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도우즈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분한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도우즈 후 다음에 복수. 오케이? 여기 생각이 나시면 제일 좋고요. 도우즈 후. 그 다음에 또 기억하실 건 ing가 올 수도 있고 뭐가 pp가 올 수도 있고 또 뭐가 형용사도 올 수 있고 심지어는 전명구도 올 수 있다. 다 이렇게 수식구가 돼가지고요. 얘를 이렇게 꾸며가지고 말만 되면 도우즈가 정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하는 배우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런 꼴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도우즈. 여러 번 읽고 선택을 하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치나 이런 게 애매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항상 뒤에서 수식해주면서 사람들이라고 해석이 되면 도우즈를 바로 가시면 된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럼 추가적인 설명 하나 드릴게요. 도우즈는요. 아까 제가 후 다음에 복수라고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후 다음에 단수가 올 수도 있어요. 똑같은 뜻인데 그때는 여기가 that이 아니라 anyone이에요. anyone. 아니면 everyone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anyone이나 everyone까지만 포인트로 좀 묶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수일 때는 도우즈, 단수일 때는 anyone. 요거 잡아주세요. 좋아요. 다음 갑니다. 자, 제일 어려웠던 문제예요. very, enough, 그 다음에 too, seldom인데요. 여러분이 저 자리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뭐가 들어가지라는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잘 보시면 전명구구, 그 다음에 전명구구 끊어지고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장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여기 덩어리는 뭐예요? 수식구로 없어져야 되겠죠. 전명구니까 다 부사 기능을 하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문법적으로 잘 모르시면 때려잡는다고 하죠. 해석 말을 부사를 하나씩 넣으셔가지고 의미적으로 제일 적합한 게 뭔가를 살펴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원래는 이제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그래서 분사구문은 어떻게 만드냐면 접속사가 있고 부사절 접속사거든요. 제가 쓸게요. 부사절 접속사가 있고 주어 다음에 동사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목적어까지 완전히 갖춰지겠죠. 그 다음에 컴마 찍고 이렇게 나올 경우 있잖아요. 네. 이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는 접속사 지우죠. 그 다음에 주어 지우고요. 그 다음에 동사에 뭐 씌워요? ing를 씌운다고 보시면 돼요. 동사가 나오고 들어가는 형태. 근데 만약에 이 동사가 비동사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바로 쓸게요. 비동사였다면 being이 됐겠죠.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아니라 뭐가 와요? 그렇죠. 형용사가 오든지 아니면 뭐 전명구가 올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와요. 근데 이 비동사는 뭐예요? 생략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용사나 전명구가 앞에 나와서 오는 게 틀린 게 아니구나라는 것만 좀 아시면 됐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만 지울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분사구문할 때 여기서는 그런 꼴이 있다라는 걸 알면서 해석하시면 돼요. 이 문제는 뭐냐면 원래 이제 올도가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올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search incident 있죠. 얘가 돼요. 주어로 왔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그 다음에 search 다음에 해놓고 이제 search incident 다음에 아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on the 이렇게 똑같이 들어갔던 거예요. 예. 그럼 어때요? 비록 이런 사건들이 그렇죠? 오케이. on the 도시의 어때? 비치들이죠. 그렇죠? 이제 도심에 있는 해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해안이라 해변. 그렇죠? 도시 해변에서 어때요? 해변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요. 빈번히 나타난다. 어디에서? 더 가난한 동네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말이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not이 들어가는 게 여러분한테는 좋잖아요. 그럼 셀덤이 뭐예요? 거의 뭐뭐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을 해보시면 그런 사건들이 어때요? 펄스에 있는 그 도시 어때? 해변가에서는 거의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죠? 일어나지는 않지만 이런 사건들은 보통 빈번히 어디에서 더 가난한 동네에서 일어납니다. 라는 말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사구문을 혹시 모르시더라도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것만 인지하시고 의미적으로 살리셔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만 좀 잡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not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셀덤이 정답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파트 6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파트 6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6는 여러분 문맥이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글의 종류 파악하시면서 제목 읽고 쭉 들어가시면 돼요. 오프닝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공석과 관련된 거구나, 구인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는 걸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개장식이겠죠. 이제 오프닝이라고 하잖아요. 오프닝 행사. 여기에 보시면 근데 매니저를 뽑는다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매니저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내용이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보시면 이 회사죠. 부동산 회사인 것 같아요. 이 회사는 뭐예요? 어시스트 플로어 매니저를 찾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대명사 문제였잖아요. 대명사 보시면 여러분들이 소유격이 우선 정답이라는 건 놓치지 말았어야 됐겠죠. 당연히 목적격은 될 수 없었어요. 뒤에 형용사 뒤에 형용사와 명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선택하면 되는데 앞에서 언급된 것 자체가 일반 뭐예요? 단수 형태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매니저, 이건 매니저는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건 당연히 is만 듣게 될 수가 없죠.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 여러분들 혹시 놓치더라도 동사가 is잖아요. 요거 잡으실 수 있었고요. 여기 대여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s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기 고유명사예요. 이자가 대문자잖아요. 그래서 대문자이기 때문에 고유명사라서 단수. 그래서 여기는 is를 써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광범위한 그런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보조 플로어 매니저를 찾습니다라는 뜻이었겠죠. 그렇게 잡으셨으면 좋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해석해보면 어떻게 돼요? 리스폰서빌리티란 말을 좀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요 업무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요 책무는이니까 주요 업무는 포함하고 있어요. 뭐를 include ing예요. 관리하는 거를 포함하고 있고 감독하는 거를 포함하고 있어요. 뭐를 감독해요? 계약자들. 그래서 조경과 관련된 협력업체, 그렇죠? 조경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일하고 그 다음에 잔디 관리, 감독과 관련된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비록 뭐뭐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란 말도 좋지만 그냥 하나의 버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그래서 어떤 duty라는 단어 보이죠? 여기까지 쓰고요. 그래서 duty라는 말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었지만 responsibility라고 동의어가 duty예요. 그러면 어떤 duty가 그렇죠? 네. 배정, 할당이란 말이겠죠. 할당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at the discretion of는 뭐뭐의 재량 하에서란 뜻이야. 그래서 senior estate manager. 그죠? 그래서 좀 시니어라는 건 좀 높은 위에 상임자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임 매니저의 재량 하에서 배정된 뭐 어떤 듀티, 일이죠. 그죠? 그러면 그게 어떤 과연 뭘까 하고 이제 보기를 봤더니 동등한 아니면 추가적인 아니면 명백한 아니면 어때요? 대안해란. 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대안의 문제가 대안책이 있잖아요. 그 대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적인이 맞구나. 그래서 원래 그런 업무들도 있는데 뭐 또 있다? 그렇죠?
추가적인 그 사람이 어때요? 주는 추가적인 일이 배정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주된 업무입니다라는 얘기였겠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additional이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자마자 구조 문제예요.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동사 원형 ing, ed, pp 그 다음에 명사예요. 그렇게 들어가서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 조금 복잡해 보여요. 문제가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봤을 거예요. 그러면 성공적인 지원자들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책임을 진다는 거니까 담당하게 되고요. keeping, ing 나왔어요. 뭐 이런 것도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keep the flower bed. 이거는 이제 우리가 꽃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를 그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꽃밭이겠죠. 꽃밭을 뭐 한다? 유지한다. 하면서 여기 들어가는 거 하죠. 이게 여기까지 제가 읽었을 때 이러면 뭔지 모르는 거거든요. keep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keep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 보어로 얘가 반드시 형용사가 와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오형식 동사라고 해서 목적격 보어를 형용사로 갖는 동사였죠. 목적어가 보호하도록 유지시키는 거야. 그래서 꽃밭이 어떠한 상태로 유지하는 거.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자리는 형용사예요. 아까 보기 보셨나요? 형용사가 없이 ing나 pp 있죠. 얘가 분사잖아요. 분사가 무슨 기능을 해요? 그렇죠. 분사가 형용사 기능을 해요. 그랬기 때문에 정답은 B 아니면 C예요. 이런 경우에 해석이고 목을 떠나서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목적어가 있으면 ing고요. 없으면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럼 pp고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목적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pp가 정답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아니면 이제 그것도 좀 생각이 안 나세요? 그러면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꽃밭이 어때요? 지가 관리를 해요? 관리가 돼요? 유지 보수가 되겠죠. 그랬기 때문에 pp가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풀고 삽입 문제가 들어가요. 자, 구인 광고 패턴은 우리가 지금 기본 책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겠어요? 그렇죠. requirement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원을 뽑을 때 반드시 가져야 될 어때요? 그렇죠. qualification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과연 그 내용이 있는가?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이 내용이 분명히 나올 거라 추측을 하고 들어갈 수 있었겠죠. 아니면 뭐 월급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추측이고요. 우리는 문제 풀러 가야 되니까. 그럼 이제 읽어야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먼저 읽지 않고 여기 밑에 뒤에 내용을 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왕이면 읽으면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우선 이제 저희는 바로 갈게요. 하지만은 이 단어를 왜 썼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우리는 뭐야? also 동그라미 치시고요. 또한 뭐예요? consider submission. 그죠? 오케이. 아마 여기서는 이제 구인 관련된 거니까 아마 이력서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이력서들을 또한 고려합니다. 뭐로부터? 사람. able to 증명할 수 있는 동등한 어때요? 그런 교육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마 내용이 조금 유추가 됐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지원자는 뭐야? 좋은 verbal skill. 그렇죠? 네. 구두에 대한 말하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답하고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유를 선택해 달래요. 긴급한 제출. 이거 말이 안 돼요. 서브미션이라는 단어 때문에 나온 것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후보자는 요구된대. 이력서를 제출하도 요구된다. 관련성이 지금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원자들 어때? 환경 디글이라는 건 이제 환경학이잖아요.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학위를 가지고 있는 지원자들이 선호가 돼요. 괜찮아 보이네요. 선호가 되긴 되는데 하지만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아직 앞으로 가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다른 것들 그러니까 없더라도 뭐예요? 관련 그 비슷한 것과 비슷한 학위라든지 경험이 있다라면 그것 또한 고려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정답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네요. 그래서 정답을 여러분들이 뭐로써 D로 잘 선택하셨으면 됐을 것 같아요. 됐을까요? 좋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갈게요. 자, 플라이어예요, 플라이어. 우리가 찌라시라고 하죠. 전단지라고도 하고요. 자, Fast Flow Farmer Market gets bigger and better. 이거 지금 광고 문구인 것 같아요. 플라이어였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있고 마켓이란 말도 나오고요. 더 읽어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파머 마켓이라는 것은 fact. 돌아왔다. 뭔지 알겠네요. 그죠? 무슨 시장이든지 아니면 마트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마켓이 이제 돌아왔다. 아마 무슨 수리하거나 했었나 보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들어갔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you may. 너는 뭐일지도 모른다. 그 마켓을 어때요? 방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방문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죠. It's new site. 새로운 장소에서 여기에 있는 이렇게 됐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알맞는 답을 써야 돼요. current는 얘가 형용사예요.
아까 분명히 거기 부사자니까 답이 될 수 없었고 아마 셋 중에 already는 이미라는 뜻이고요. now는 현재, once는 부사로 한때란 뜻이거나 한 번이에요. 그죠? 네. already는 그리고 여러분 이미 쓸 거면 이 단어를 쓰려면 과거 같은 거와 어울려요. 이미 뭐 했다 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서 해석을 하시면서 하면 여기에 들만한 게 뭐겠어요? 그쵸? 네. 당신은 이제 뭐 할? 지금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네. 이제 뭐 할 수 있다? 아, 이 장소에서 우리 시장 마켓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가장 적합했겠어요. 정답은 그래서 once가 정답. 다시 한번 이 포인트 잡으실 때 시제와 관련성이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죠? 자, in addition to 뭐뭐뿐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야? 수의 증가뿐 아니라 매장 수가 있어요. 그죠? 매장 수뿐만 아니라 그 시장은 뭐야? move 이동했다라는 얘기죠. 뭐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어때요? 어드레스라는 건 해결하다, 처리하다예요. 그래서 교통체증에 관련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사했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뭐 그렇게 큰 상관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장을 좀 유추할 수가 좀 없으니까 읽어보는 게 더 빨랐을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써요? specify, 명시해 주세요. location, 장소에 대해서 지정해 주세요. 장소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시장의 장소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미 이사 갔는데 될 수 없었겠고. There is a wide variety of choice. 다양한 뭐예요? 선택이 있다. 뭐야? 사이즈와 타입에 대해서. 그 이동을 했으니까 할 수 있다?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우선 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you will find, 너는 찾을 것이다. 뭐예요? 같은 variety, 그렇죠? dairy products,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난과 같은이란 말이겠죠. 기존과 같은 뭐예요? 다양한 유제품들을 어때? 발견할 수 있다. 어디에서? 새로운 시장에서도. 아유, 괜찮아 보이네요. 그렇죠? 이것 또한 버릴 수 없을 거고. 그 다음에 food safety, 음식 관련이 어때요? 우선순위입니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때? 뒤에 내용을 보면서 잡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among these예요. 그렇죠? 네. 뭐예요? 이런 것들, 이게 도치된 거라서 조금 어렵대요. 이런 것들에 속해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local and imported, 지역과 어때요? 수입된 유기농 우유와 그죠? 치즈들 어디에? 여기에 어때요? 리테일 스토어에서. 그죠? 오케이.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거 다 띄고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우유와 치즈들이 이런 것에 속해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앞에 내용이 유제품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선택할 수 있었겠어요? 당연히 C번을 선택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기존하고 똑같이 다른 똑같은 제품들이 여기에 포함돼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C번이 될 수 있었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7번을 이제 가기 위해서 또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푸드 세프티. 아까 앞문장에서 그게 이것 때문에 있었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과 관련된 안전을 뭐 하는 거죠. 근데 답이 이제 뭐 했을 때 promoted after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뒤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목적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가 동사류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끊고 뒤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과 관련된 안전 문제를 아까 이제 프로모션이었으니까 홍보하기 위해서 이게 우선 제일 적합해 보여요. 우선 A번하고 D번은 안 되겠다. 그렇죠? 이것은 홍보한 뒤에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맞겠는가? 그러면 들어가서 보세요. 홍보한 뒤에 홍보하기 위해서 이게 보면 어때요? 그 안전 문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안전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이 마켓은 디스플레이 한다는 얘기죠. 뭐를? 포스터를. 이미 어때요? 홍보한 뒤에는 아니겠네요. 그렇죠? 홍보를 위해서 디스플레이 한다가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그렇죠. 2번에 to promote이 적합한 포인트가 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자, 드디어 마지막은 이제 연결어 문제예요. 문맥을 비교해야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보면 여기까지 우리 아까 봤었죠. 네. 포스터들을 어때요? 이제 DP한 디스플레이 보여준다는 얘기고 with 뭐와 함께 helpful 도움이 되는 팁들 뭐를 위해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형태인데 뒤에 내용이 중요하잖아. 그들은 뭐야? 그것들 아니면 그들 둘 중에 하나겠고 리스트 목록하고 있다라는 걸로 봐서 아마 뭐야? 포스터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스터들은 제품이 있죠. 제품들을 뭐야? 목록화합니다. 어떤 제품이야? Go bad quickly. Go bad라는 건 썩는 거야. 그렇죠? 근데 어떻게 쓸 거예요? 빠르게 썩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용 자체가 안전 홍보를 위해서 디스플레이로 이제 포스터를 붙여놓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 포스터는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적합한 게 뭐겠는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사실 유사하게 그러나 뭐가 적합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포스터를 어때요? 보여놨죠. 붙여놨잖아요. 그 포스트는 예를 들어서 포스터에서는 뭐야? 빨리 썩는 음식에 대한 어때? 그런 음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를 제시하는 게 맞겠죠. 정답은 그래서 A번이 정답.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네요. 됐을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 한번 확인해 보시면 확실히 정답은 포기점수에 맞죠?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이제 파트 7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7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7 보시면 여러분 텍스트 메시지 체인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 간의 문자 대화잖아요. 두 명이서 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실 건 텍스트 메시지 체인에서 반드시 나오는 문제는 그렇죠. 표현을 주고 그 표현이 문맥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제인 앤 트럼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서제스트가 나오면 추론 문제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알맞는 문제다라고, 그러니까 알맞는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보시면 이제 글을 조금 읽어보시면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I'm concerned about the delay. 지연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파악을 했고요. 근데 뭐예요? 경험하고 있대. 뭐와 함께? Some of our supplier. 공급자 일부와 함께하는 어때요? 공급자들 중에 몇몇이잖아요. 그들과 함께 경험하는 딜레이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가져다 주는 딜레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 감으로 잡아낼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를 잘못 해석하시면 여러분들이 they are delaying shipment. 어때요? 배송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보내는? 공급자들에게 보내는. 그죠? 그래서 요게 아니라 정답은 D번이었어요. 그래서 공급자들로부터 지연을 경험하고 있다. 걔네 때문에 지금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8번은 이런 쉬운 문제가 나오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토익에서도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맞출 수 있게끔 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대부분의 공급자들이 어디 위치해 있는가라는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이었죠. 써진 그대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대부분은 어때? 장 중국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시 25분이에요. 3시 20분 나왔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표현이 의미하는 무엇인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래서 anyway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around this delay. 이런 지연과 이 지연 둘레에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지연 둘레, 그러니까 지연에 대해서 지연과 관련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이 정도의 의미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들어가시면 She would like to contact. 공급자들에게 연락하고 싶어 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 She want to know. 알고 싶대요. 뭐에 대해서? How to resolve. 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이 정답이겠네요. 그죠? 네. 써진 그대로의 느낌이 그대로기 때문에 정답을 B번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 지금 공급자들에게 요구했대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서로 대화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공급자가 아니라 같은 직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연을 해결할 수 있는, 그죠? 지연을 해결할 거를 어때? 공급자들에게 요구했다. 그래 이제 그거에 대한 문맥은 아니었기 때문에 C번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중지문으로 갈게요. 이중지문 보시면 이메일하고 다큐먼트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종류구나. 그리고 반드시 제목은 읽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Request for information. 정보에 관련된 요구사항이다라는 걸 알고 들어가요. 오케이. 요거를 좀 알고 가시면 여러분 주제 문제 같은 거 풀거나 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가볼게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진짜 나와버렸네요. 이메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래서 보자마자 request current 이렇게 쓰시면 땡 이렇게 돼요. 조심하셔야 된다. 주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동사에 관련돼서 포인트를 맞추는 건 좋거든요. 그런데 보면 2개에서 3개가 다 비슷해요. 그래서 목적어까지 잡으려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인포메이션이잖아요. 정보에 관련된 요구였습니다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읽으셔야 한다. 그래서 주제 포인트는 여러분이 보통 첫 단락에 있지만 지문이 어렵고 여러분이 좀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때는 주제 관련 문제가 보통 뒤에 나올 때도 상당히 많다라는 점 잊지 마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의 포인트는 여기에 I would like to know. 알고 싶어. 언제 계약이, 언제 갱신일자인지, 계약의 갱신일자, 그 다음에 어디에 내가 차를 반납해야 되는지 알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포인트는 여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제와 관련된 게 여기 있다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앞쪽에서 포인트만 잡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답의 포인트는 뭐가 맞춰져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임대에 관련된 어때 정보를 물어보고 있다, 질문하고 있다라는 말이 좋겠죠. 여기 이제 인포메이션이란 말은 없지만 임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괜찮았을 것 같고요. 자, 77번. What type of car에 어떤 종류의 차냐예요? 뭐가 스미스 씨가 임대하는 차는 뭐예요? 그렇죠? 상당히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제 딱 올라가서 보시면 여기에는 누가 없어요. 스미스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왜? 그냥 하나의 다큐먼트여가지고 차종이 뭐 있고 가격은 얼마고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 포인트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위에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연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계 타입이어서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요 보이시죠? 이 넘버. 그렇죠? 그래서 A1827을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때요? 쿠퍼라는 거. 요렇게. 좀 난이도 최고 하급이죠, 하급. 제일 쉬운 타입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쿠퍼가 정답이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not mention. 자, 항상 not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아닌 거예요. 스미스 씨에 대해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로만 조심하시면 문제 푸는 지장이 없죠. 푸실 때 맞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X 명확하게 표시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제일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 읽은 상태가 여러분이 많다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보기 보면서 푸시고요. 만약에 지금 이 문제까지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얼마 안 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키워드를 잡고 올라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뭐라고 써 있어요? 런던에 산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일터로 뭐예요? 일하러 운전해서 간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야? 자동차 제공받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때 새로운 그의 경력,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답이 다 괜찮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보시면 자, 정답은 분명히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스미스 씨에 대한 내용이니까. 자, I'm writing this letter to terminate. 자, 임대료 때 중단하고 싶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계약서는 우리가 사인 언제, 계약을 언제 했었다는 얘기하고 있고 제가 언제 회사에 어디 런던에 있는 있죠. 런던에 있는 회사에 이번에 최근에 입사했죠. 그렇죠? 런던이란 말 나온 거 보이세요? 그럼 얘가 런던 지금 살아요, 안 살아요? 그건 모르죠. 그렇잖아요. 지금 파리에 살고 있는데 런던에 있는 회사에 합격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단정할 수는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게 애매했으면 남겨뒀다가 다른 거하고 비교하면서 잡으시면 좋겠어요. 그럼 뭐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will offer me a vehicle to get to work. 그래서 회사에서 나한테 차도 주죠. 뭐 하려고? 출퇴근하라고. 두 개가 다 해결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런던만 조금 확인할 내용.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를 좀 잡으시면서 들어가셨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잡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지워요. 뭐예요? 여기에 걔 운전한다고 했고 그래서 회사에서 제공한다고 그랬죠. 근데 새로운 일 시작해야 하네요.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런던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런던에 산다라고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정답은 A번이구나라고 하면서 판단하셨으면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됐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9번. 요 문제가 이제 진짜 연계 문제여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셨을 수도 있는 타입의 문제예요. 보시면 언제 스미스 씨가 이 회사 있죠. 임대회사잖아요. 임대회사래. 임대 자동차 있죠. 그죠? 자동차 임대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렌탈사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날짜가 언급이 돼 있죠. 날짜와 관련 지어서 나오는 포인트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도 지금 언급이 된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위에 그 다음에 차에 놓고 날짜라는 아래 그렇죠? 여기에서 포인트를 착안해서 문제를 연계 문제라는 걸 생각하시면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라고 있었는지 보시면 자, 날짜 나오면서 들어가요. 3월 27일 날 내가 뭐 할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고 그래서 나는 뭐 할 거야? 차를 언제 반납하고 싶어요? A day before start. 그죠? 오케이. 일자리 시작을 언제요? 27일이죠. 그러니까 언제 반납하고 싶어요? 26일 날 반납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면서 뒤부터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어때요? 갱신 일자가 earlier the day. 그렇죠? 더 일찍 뭐보다 그 날짜 있죠. 26일보다 더 일찍 갱신일이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갱신일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찍이라면 나는 뭐 하고 싶다. 그거를 어때요? 그 다음 달 계약일 있죠.
그러니까 다음 달 갱신일자겠죠. 그 날짜 계약하는 그 뭐대 마지막 날에 그걸 반납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갱신일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얘가 그 날짜가 언제인지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분명히 그 날에 표에 있겠죠. 이제 여기 다큐먼트에. 그럼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위에 표에는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나와 있어요? Your account must be returned by 3시라고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regardless of 상관없이 차종에 상관없이 그죠? 오케이 뭐라고 써있어? 여긴 컴마 있었으면 더 좋았겠네요. Final contract date. 최종 일자는 언제다? 24일입니다. 매달 24일 날 갱신이 되는 거였네요. 그죠? 그래서 24일.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어때요? 26일 날 반납하고 싶은데 24일은 더 전이죠? 그러면 24일 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게 2월 달이잖아요. 2월 25일. 그러니까 언제? 3월 24일 날 반납한다는 내용이 맞겠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C번에 어때요? March 21st가 정답이었다. 꼭 좀 별표 쳐놓으시고요. 이걸 어떻게 잡았는지, 연계로 어떻게 묶어졌는지 꼭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What is suggested about the contract? 계약에 대해서 알 수. 그럼 여러분 위에요, 아래요? 당연히 아래겠죠. 그죠? 그래서 아래 관련된.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내용이 지금 이 부분만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나름 지금 읽었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도 충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예요? 차종과 상관없이 반납해야 되고 또한 뭐예요? 고객들은 하고 싶다면 뭐보다 계약 일자보다 그렇죠? 일자보다 더 일찍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적어도 일주일의 노티스는 제공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이미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판단했죠. 앞에 위에서도 이제 노티스를 먼저 준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들어가 보면 이미 정답은 나왔어요. 뭐가 정답이에요? 그죠? 중단을 위해서 노티스가 반드시 제공이 돼야 된다. 그렇죠? 요것 또한 이제 제가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배치시킨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를 풀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조금 더 무난하게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시간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보네요. 자, 그러면 이제 3중지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노티스, 그 다음에 이메일, 그 다음에 커멘트, 그죠? 커멘트 폼이네요. 더 읽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뭐라고 쓰셨어요? Welcome to the No Ticket Hotel Resort야. 무슨 호텔이나 리조트 관련된 거기 이제 자기네들이 제공하는 그런 뭐 사이트에 관련된 설명인가? 아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게요.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What is not suggested? 언급되지 않은 거. 뭐에 대해서? 이 호텔에 대해서.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지문 내용 읽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키워드를 어떻게 잡으시냐면 요거에서 어때요? 읽으시면서 포인트를 딱딱 키워드 형식으로 잡아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시드니 위치했다. 고객에게 무료. 이 단어 되게 토익에서 중요하잖아요. 무료 활동을 제공한다. 무료로 공짜로 뭘 제공하나 봐, 고객들한테. 그 다음에 어때요? 다른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다, 매일. 그 다음에 쿠진, 음식 있죠? 오케이? 음식과 관련된 수업을 가지고 있다. 이거 뭐지? 라는 생각. 이제 아마 모르고 있으니 지문 안 읽은 상태라면. 근데 여러분 읽은 상태니까 이제 조금 느낌은 들어왔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Something for everyone, where we enjoy reading on the 이런 거 쭉 나오죠.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어떤 거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네, 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면서 들어갔는데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시드니 보이시죠? 시드니 쿠커리 클래스 나오고. 근데 감사하게도 25불, 45불, 70불, 32불 돈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공짜가 있기는 했었는데 여기 보면 무료 입장이 하나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68불짜리 여기에 스카이워크 있죠. 타워에 가가지고 보는 게 있긴 한데 거기에서 하나는 공짜로 해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모든 활동이 다 공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공짜 형태는 딱 하는 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답은 여러분이 충분히 여기서 잡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어디 갔어요? 요게 우리가 낫을 찾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를 낮추는 문제에서 낫인 경우에 어려울 때보다 쉬울 때가 조금 더 많은 이유가 뭐냐면 명확하게 아닌 게 딱 보이면 조금 더 쉽게 선택할 수 있죠. 이건 분명히 명확하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잡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그럼 어때요? 여기 첫 번째는 노티스였고 두 번째가 이메일이잖아요.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이메일을 바로 가셨어야 됐겠다. 그래서 이메일의 목적. I want to let you know. 그죠? 알려주고 싶다. 뭐에 대해서? 변경사항. 게스트 액티비티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어서 보낸 거였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을 거란 얘기죠. 가족이 이제 수술을 하나 봐요.
그죠? 예. 긴급한 수술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서 프리먼하고 내가 뭐 할 것이다. 그 사람을 대체할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떤 시기가 됐으면 그때는 이제 정상화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아하 주제는 뭐구나라는 걸 나름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럼 어때요? 추천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답하는 거예요? 당연히 알리는 거겠죠. 근데 거기에 직원들에게 일정에 대해서 어때요? 알리다. 정답은 당연히 답을 다 얘기해버리네요. 정답은 당연히 C번이었다. 좋아요. 그 다음 193번. 누구냐?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누구냐? 뭐야? 패밀리 어디에서? 헌터밸리 와인을, 그죠? 헌터밸리 와인에서 저 가족을 이끌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보고 있죠. 자, 헌터밸리 가볼까요? 헌터밸리. 자, 그러면 헌터밸리 포인트를 가보시면 헌터밸리 가보죠. 자, 헌터밸리 보이시죠? 요거. 자, 그러면 누구예요? 그래서 every Friday 어때요? 카브레라 트라웃이죠. 그죠? 그래서 카브레라 트라우트가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끄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정답을 딱 쓰잖아요. 자, 카브레라 트라웃. 자, 그리고 나서 딱 체크한, 틀렸어요. 왜 그래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연계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푸실 때 여러분 너무 쉽잖아. 그럼 항상 의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트라웃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까 트라웃이라고 했었죠. 그럼 트라웃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번 꼼꼼히.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풀면서 뭐예요? 이메일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가볼까요? 그러면 다시 보면 트라웃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카브레라 트라웃이 뭐 하는 거예요? 2일부터 8일까지 뭐예요? 쉬어요. 그죠? 예. 이제 물론 가족 때문에 쉬는 거지만. 그래서 누가 해요? 프리먼하고 내가 누구예요? 마이클 창. 그래서 프리먼하고 창이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마 대신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날짜 보시면 거기 가면 여기가 어때요? 여기 날짜.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 언제부터 얘네가 이틀부터 며칠이었죠 아까? 거기 보시면 뭐였어요? 그때 이메일 보시면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7월 2일부터 8일까지란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우리가 연계 문제다 보니까 정보가 딱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이 사람이 리뷰를 써줬잖아요. 리뷰를 보시면 2일부터 8일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물렀다라는 걸 그때 시기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지금 문제를 그렇게 뽑아낸 거란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누구예요? 프리먼 아니면? 그렇죠. 마이클인데 마이클 창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밖에? 그렇죠. 그래서 프리먼이 정답이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혹시 본인이 틀려가지고 했다면 반드시 별표 쳐놓으시고 연계 문제, 내가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체크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좋아, 다음 갈게요. 94번. 자, 언제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녀의 도우터가 활동에 참여했던, 그러면 도우터가 중요했겠죠. 그러면 여러분 도우터에 대한 정보가 어디 있어요? 위에서는 지금 보시면 제일 먼저 여기서는 이제 노티스였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은 직원까지 하는 거였고. 그렇죠.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 커멘트 폼이 있죠. 리뷰였잖아요. 거기에 내 딸이 언급한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무조건 도우터를 찾아요. 도우터 있어요. 도우터. My husband and daughter told me they truly enjoy the climbing the bridge예요. 다리 올라갔대요. 다리.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다리 올라간 거 찾아야죠. 다리에 대해서 이제 누가 했는지는 여기 언급이 안 돼 있고 날짜도 안 써 있으니까. 좀 다리 올라가 볼까요? 다리 찾아보시면 여기 나오네요. 언제예요? 목요일 날이었네요. 목요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때요? 이 딸내미가 언제 갔었냐 했을 때 당연히 목요일 날 활동에 참여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95번. Where? 어디냐? 이 사람의 아이들이 plan to go next year. 이거 여러분 이게 지문 어디 봐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맨 마지막이에요. 이미 지금 누가 주치인지 누가 이제 어때 주체가 되는지 보면 되는 거니까. 자식들이네요. 그렇죠? 아까 딸하고 아들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플래닝 투고 내년에 어디 가고 싶어 하냐는데 올라가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앞에를 보지 않고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으시면서 뭐예요? 이번에는 아들하고 딸이 같이 언급된 거. 다행히 이제 맨 마지막에 My daughter and son are looking forward to watching the video next year. 내년에 뭐하고 비디오 보고 싶어요? 그냥 비디오와 관련된 영상을 볼 수 있는 거는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건 아니죠. 여기서 이제 볼 필요가 없고요. 앞에 가면 이제 영상과 관련된 걸 여기를 보면서 이제 영상 관련된 거. 근데 여기 뭐 나와요? 4D 시네마 여기 익스피리언스 보이시죠? 그랬기 때문에 시드니 타워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확인해 보면 마지막으로 시드니 타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겠죠. 이해됐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그러니까 삼중 지문을 풀 때 항상 연계 문제